비례정당 총선 결과 보면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결국 12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해서 당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자, 개혁신당 역시 2석 정도 비례에서 얻었죠.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 한 석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비례 의석은 못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낙연 공동대표, 앞으로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세력 재건,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 정계 은퇴를 울먹이면서 선언했죠. 부족함과 한계, 책임을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녹색정의당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 바란다. 박찬원 교수님, 저분들의 모습, 한때는 상당히 대한민국 정계를 주름잡던 분들인데 좀 쓸쓸한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쓸쓸하죠. 근데 정치인은요,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호남과 진보를 상징했던 두 인물이 사실상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총선은 알파자 오메가가 정권 심판론이다. 당신 탈당하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남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절대 못 받을 거다. 그 결과 예측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본인이 말 바꾸기를 3번을 했어요. 제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야권은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이러고. 아니,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보다도 퍼센테이지가 낮았어요. 득표율이. 그렇죠. 이미 이제 호남에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총선의 이 민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심상정 후보의 이 정계 은퇴는 상징한 바가 큽니다. 왜 정의당이 몰락했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이에요.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환경 문제, 젠더 문제에 이제 정의당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게 원내 진입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의당 대신에 민주노총과 손을 잡은 게 진보당이에요. 근데 진보당은 이번에 지역에서도 한 석을 얻었고 또 민주연합에서 또 3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진보 정당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셈이거든요. 물론 진보당도 가야 될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엿한 제4당이 돼버렸어요, 진보당이.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개혁신당보다 의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보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어떤 정치를 해 나갈지, 물론 과거에 통진당 사태 여러 가지 딱지들이 꼬리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진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진보 정치가 열릴 수 있다.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요. 또 새롭게 뜨는 사람은 뜨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순리죠. 네. 자, 조국 혁신당의 승리,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역시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사법 리스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에는 감옥 들어가서 몸 좀 만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조국 대표가 주장한 사회연대 임금제 정말 실현되는 거냐, 아니면 이른바 검투사 정치가 본격화하는 거냐, 조국 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연히 떴다방식 창당을 했고 그 창당이 사실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신에게 회초리를 줄 테니까 이 정권 심판에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는 게 국민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서 표를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잘했고 유능한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국 혁신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이를테면 사회연대 임금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대기업의 임금을 조금 낮추고 상대적으로 좀 임금을 덜 받는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의 보장제를 채택하자라고 하는데 명목도 좋고 명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이 조국 혁신당에 요구한 것, 주문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
이 정당을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또 다른 모색을 주문한 거는 아니라는 점. 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우선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인해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이 됐고 대법원에 지금 이제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때마침 오늘 대법원에서 이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대법관에게 이제 사건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개월 내로, 정상적이라면 수개월 내로 아마 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부인과 자녀와 마찬가지로 같은 범죄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마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경심 교수 판단했던 그 대법관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약간 좀 추측을 해보면 네. 일단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 중에 한 분은 조국 대표가 본인이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부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몇 년을 더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름의 어떤 그 약간 궁색하지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미래를 좀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갈 텐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국 혁신당이 가야 될 길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속된 말로 떴다 방식 창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정강 정책 전략 뭐 아니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의제 같은 것이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창당을 했고 상당히 많은 의석수 12석, 13석을 얻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그럼 이 정당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판단할 때는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국이라고 하는 대표 인물의 향후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차기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